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요, 건설 재료입니다. 이 재료라는 말 자체가요,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복잡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해보다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 재료학이다. 보겠습니다. 81번을 보니까요, 목재입니다. 나무를요,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완전히 건조시킨 후 합성수지, 본드죠. 합성수지와 같은 유기질의 접착제를 첨가하여 열을 가해서 압력으로 눌린 거죠. 압력으로 재판한 목재의 가공품을, 이걸 바로 뭐냐 하면 조각이라 그래요. 영어를 조각을 찾아보면 되겠죠. 바로 파티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조각이라는 뜻이 조각. 그리고 조각 낸 보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붙였다. 보드라고 그러죠. 그럼 바로 답은 파티클 보드가 되겠습니다. 코르크판, 섬유판, 집성목재 등은 아니고, 그러면 파티클 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파티클이라는 것은요, 바로 조각이라는 뜻이고, 방향성이 없죠. 뭐 이렇게 조각을 냈으니까 방향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열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성형 모양을 만든 재판한 것을 강도와 섬유 방향에 따른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붙여놓은 거죠. 변형도 극히 적고 방부 방화제 첨가에 따라 방부 방화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흡음성과 여러 차단성도 상당히 좋은 것이 바로 우리는 파티클 보드입니다. 강도가 크므로요, 구조용으로 어느 정도 적당하여 선반이라든지 마룻돌, 칸막이 등 가구 등에 쓰이게 되겠어요. 이 내용은요, 바로 5-22조 파티클 보드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82번입니다. 유리가요, 불화수소에 부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5mm 이상 판유리면에 그림이라든지 문자 된 걸 새긴 건 뭐냐면, 알아둘 게 유리예요. 문자를 새길 때 뭐 하는가? 불화수소라고 그래요. 그걸 새길 때 가는 건 부식을 시키잖아. 그런 게 뭐야? 부식을 우리말 하면 에칭이자 에칭.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에칭이 부식을, 유리면에 부식액 방어막을 붙이고 이 막을 모양에 맞게 오려내고 그 부분에 유리 부식액을 발라 소요 모양으로 만들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유리를 가지고 우리는 에칭 유리입니다. 통상 5mm 이상의 판유리에 그림이라든지 문자 등을 새기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에칭 유리가 되겠습니다. 뭐로? 바로 HF 불화수소를 사용한다. 이 내용은요, 5-130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요, HF를 가지고 불화수소라 그러는데, 이 플루오리나수소는 불화수소의 에칭가스, 그러니까 에칭가스 등으로 불리는 플루오린과 수소의 화합물로 화학식은 바로 HF이고요. 예전부터 플루오린화 수소산은 유리산업에 알려져 있었으면 1771년에요. 스웨덴 화학자인 칼 빌레물셀러는 플루오린화 수소산을 대량으로 제조했는데, 현재 반도체의 습식습각을 진행할 때는 산화반응을 습식식각, 반도체 글씨를 새긴다 이 말이에요. 산화반응을 하는 가산화수소와 세정력이 높인 인산입니다. 인산, 불산, 다른 말로 불화수소산이라고 그러고 HP, 그 불화수소 수행액 등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유리를 부식시키는 것은 바로 HF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에칭 유리 또는 부식 유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요. 83번째. 건축 재료 중에서 마감 재료의 요구 성능으로 거리가 먼 마감 재료는요, 화학적 성능이 있어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열에도 잘 견디고 부식에도 잘 견디고. 역학적 성능이라는 이거는 뭐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역학하면 뭐 삼역학이니까 기계, 재료, 뭐 열 이렇게 이야기. 이거 가지고 역학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구 성능이 있어야 되고요. 방화라든지 내화 성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요, 마감 재료를 보면 마감 재료는 바로 첫째, 난연 성능에서는 대표 불연 재료 난연 1급이 있고요. 준불연 재료를 가지고 난연 2급이라고 난연 재료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불연 재료는 불에 완전히 타지 않는 걸 1급이라고 그러고, 준불연 재료는 2급이라고 하고, 불에 타는 걸 상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불연 재료는 1급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요즘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정한 두께 이상의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해등 미장재료를 말하고 이거는 피난 방화 규칙 제6조 1호에 있어요. 또 준불연 재료라는 것은요.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 크게 번지지 않는 그게 우리 통상 집에 가정집이나 공장에 주로 대개 마감 재료를 뭘 써요? 석고보드입니다. 타기는 타되 다른데 이제 번질 염려가 없는 게 석고보드죠. 난연재료는요. 목조에 불이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데 난연합판, 난연 플라스틱판 등이 이제 난연재료. 이게 난연재료는 불에 붙기는 붙재 잘 타지 않는 성질을 난연재료. 그게 바로 우리는 난연 상급이라 그래. 이 내용은요. 마감재료 성능에 따른 위계와 개념의 정의에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9호 내지 11호 등에 이 내용을 법규 그대로를 옮겨 놓았습니다. 84번입니다. 84번은요. 콘크리트 탄산화 또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중성화라 그래. 중성화. 중성화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탄산가스는요. 농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 등 외부 환경 조건도 탄산화 속도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둘째, 물 시멘트가 클수록 탄산화의 진행 속도가 당연히 빠릅니다. 탄산화된 부분은 페놀프탈레인을 분무해도 착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보통 콘크리트가 경량골재 콘크리트보다 탄산화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가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탄산화 속도가 빠르게 되겠어.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돼야 맞는 거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요, 중성화, 탄산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나? 초기에 탄산가스를 접촉을 금지해야 돼요. 또 그뿐 아닙니다. 피복 두께와 부재 단면을 증가시킨다든지, 셋째, 습도를 높고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든지, 예의 감수 유동화재를 사용하고요. WCB를 낮출 것 또는 다짐 양생을 철저한다든지, 경량골재 혼합 시멘트를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요. 4-65쪽에 있고요. 바로 2019, 23년, 24년에도 계속 5월 9일, 7월 5일 계속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요. 여기 보충학설 보면 경화한 콘크리트는 시멘트 수화 생성물로서 수산화 칼슘을 함유하여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칼리를 할 때 pH를 7을 기준으로 해서 7 이상이면 강알칼리성, 7 이하면 이제 약알칼리성, 다시 말하면 강알칼리성이라는 것은 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강알칼리성을 나타내요. 공기 중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로 가지고 탄산가스 또는 산성비와 콘크리트 중 수산화칼슘과 화학 반응에 하여 서서히 탄산칼슘 CaCO3가 되면서 콘크리트 알칼리성을 상실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콘크리트 중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탄산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화합을 하면 탄산화칼슘과 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CaCO3가 높아짐으로써 중성화가 된다 또는 이걸 가지고 탄산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85번입니다. 85번은요. 강을 열처리 방법 중 강의 열처리 기본 4가지 열처리 방법 중 결정을 미리 하고 또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800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하여 소정의 시간까지 유지하는 노예요. 노예 내부에서 서서히 낸 거예요. 노예 내부에서 서서히 하면 불림이 되는 거고 공기에서 하면 뭐 되나? 공냉하면 불림이 되는 거예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아마도 이분이 90세가 가까이 될 거예요. 76살에요. 이 자격증을 따는데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어요. 바로 재료학에서 가락을 먹어. 왜 떨어졌냐 하니까 요 문제입니다. 강의 열처리만 결정을 미리 하고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800, 1000도씩 가열한 소정의 시간까지 하는데 요걸 봐야 돼요. 노 내부에서 하면 불림으로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계속 불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림과 불림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결론은 노예 하느냐 바깥에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요걸 하니까 틀려서 보자 그럼. 우리는 강의 일반적인 열처리를 4가지예요. 불림은요 소준이라고 봐요. 강을 800에서 1000도씩 가열은 어디? 똑같아. 1000도씩 공기 중에 1000도씩.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냉이라 공냉.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봐요. 불림 요거잖아요. 강을 800에서 1000도씩 가열 노 속에서 천천히 냉각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논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답은 몇 번? 1번이 되잖아요. 담금질은요. 바로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담금질. 강을 800에 1000도씨로 가열한 물 또는 기름 속에 급히 냉각시키는 거고. 요거는 단단하게. 요거는 뭐야? 뜨임은 소려. 인성을 증가, 질긴 성질을 부여하는 거죠. 담금질하는 둬서 200에서 600도 가열하고 다음 공기 중에 천천히 냉각시키는 바로 뜨임. 요거와 요거의 구별하는데 불림은요.
바로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냉각하는 거. 분림은 어디에서? 바깥에서.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돼. 분림은 노예만 한다고 해서 자꾸 분리만 헷갈리면. 그래서 노와 공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82쪽에 있고요. 2024년까지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 중 열경하 수지에 속하지 않는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열경하와 열가수성 수지는 무조건 나오죠. 바로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에폭시 수지는 다 뭐죠? 바로 경화성 수지입니다. 폴리에틸렌 수지는 어떻게? 열가수성 수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대개 크게 9가지 나누는데요. 페놀, 요소, 멜라민, 알키드, 폴리에스테르. 여기 알아도 폴리에스테르는 뭐요? 경화인데 폴리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은 열가수, 우레탄, 에폭시, 실리콘, 프란 모두가 다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5-113쪽에 있습니다. 87번입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의 다음 중 알루미늄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알루미늄은요. 순도가 높을수록 내식성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가 아니고 없어요. 좋다. 틀렸어요. 당연히 순수한 것을 줘. 금도 어떻게 해요? 24K, 18K, 14K. 뭐가 순도가 높아? 당연히 이게 높죠. 그러니까 순도가 높을수록 내식성이 24K가 좋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칼리 해수에 침식되기 쉽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부식이 됩니다. 콘크리트 점막이나 흙중에 매몰되면 부식되기 쉬워. 그래서 뭘 해요? 우리는 코팅을 한다 그러죠. 그 다음 내화성이 부족해. 불에 타지는 않지만 잘 견디지 못해. 왜냐하면 용융점이 몇 도냐 하면 바로 660도, 660도. 또 가벼워요. 비중이 얼마? 2.6입니다. 그래서 2.66해가 다 약 2.7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알루미늄 특성입니다. 알루미늄 장점은요. 비중이 철의 3분의 1이에요. 왜? 철은 비중이 우리는 통상 7.8 또는 7.5라 그러니까 2.6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이라 그래요. 역학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있고 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열 및 전기 전도성이 좋아가지고 바로 우리는 전선으로도 사용해요. 내식성이 우수하며 가공이 쉽고요. 전연성이 좋아 판이라든지 선으로도 가공이 쉽고 주조도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보면 알루미늄의 단점은 내화성이 약하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우리는 용융점 6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녹아버립니다. 산 알칼리 해서 침식되기 쉽고 콘크리트 접하거나 흙중에 매몰되면 부식이 됩니다. 상온에서 판이나 선으로 압연가공하면 경도라든지 인장 강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연질이고 강도가 낮습니다. 우리 교재 5-82쪽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중이라는 걸 하면 비중은 물과 공기처럼 표준 물질과 밀도 차이를 뜻하는데 그래서 철의 비중이 7.8고 알루미늄 비중이 2.7로서 고무는 0.93인데 이처럼 비중을 통해 서로 다른 물질은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알아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비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에서는 비중을 가지고 우리는 4.5를 가지고 4.5 이상이면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중금속이라고 그래요. 4.5 미만이면 바로 경금속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8번인데요. 금속의 부식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옳지 않다. 틀린 거네요. 부분적으로 녹이 발생하면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큰 변형을 준 것은 가능한 풀림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풀림은 바로 내부 조직을 균일하는 거죠. 어디에 한다? 바로 논행입니다. 논행. 노안에서 시키는 거. 가능한 이종 금속, 두 가지 금속을요. 인접 또는 접촉시켜서 하면 안 돼. 두 가지 걸 인접두거나 접촉하면 얘들이 서로 부식을 합니다. 답은 바로 3번입니다. 표면을 평활하고 깨끗이 하면 가능한 건조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철호 방식 또는 부식 방지 방법으로서는요. 서로 다른 금속을 인접 또는 접촉시키지 않고 균질한 것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는 반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표면을 평활, 청결하게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합니다. 부분적인 녹은 빨리 제거합니다. 우리 교재 5-87쪽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 어디에 나와서 산업기사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를 공부하면 뭐가 돼요?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기사가 된다. 한 가지 공부로 두 개의 자격증을 따를 수 있어요. 그뿐은 아니죠. 바로 산업안전 공부해도 건설안전 기사가 되고 건설안전 공부해도 산업안전 기사가 되면 또 그래서 우리는 안전 분야에 어차피 적을 두겠다가 마음을 먹으면 바로 영원한 직장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하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는 우리 건설안전 기사와 별로 차이가 없다. 시작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89번은요. 다음 중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공기예요. 그런데 공기가 있으면 공기인데 콘크리트, 코르크판 거의 가깝잖아. 그러면 왜 나무잖아. 주철 이런 거. 그럼 답이 바로 코르크판이야. 안 봐도 열전도율이 가장 적은 것은 공기예요. 그 다음에 나무조도 코르크판, 소나무, 해반죽벽, 유리, 콘크리트, 벽돌 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기인데 항상 시험은 이게 나오고 이게 순서. 또 순서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나무가 열전도율이 좋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 공기가 가장 없습니다. 이 내용은 5-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경질입니다. 단단한 우레탄 폼 단열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사이는요, 이 단열재 쪽도 시험에 꼭 나오거든. 단열재는요, 규격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한국산업표준 K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포 시공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간이 경감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는 결점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있잖아요. 우레탄 폼은 사용 시간이 경감해도 부피가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초저온 장치용 본행제로도 사용되고 하는 것이 바로 경질 우레탄 폼이죠. 경질 우레탄 폼은 바로 일종의 폼은 고분자 단열재 일종인데 단열재 중에서 가장 단열성이 높아 로크우로 약 몇 배냐고 2배의 단열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단열 효과는요, 발포제로 사용하는 프론가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성에너지형 주택의 증가와 함께 근열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해도요, 부피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을 조금 더 공부하면요, 폴리우레탄 결합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매우 강인한 것이 특징이면 고무탄성을 갖고 있고 발포체랄 우레탄 폼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합성 섬유와 합성 고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91번입니다. KSL이에요. KSL. 바로 KSL 4201에 따른 일종 점토 벽돌 압축 강도 기준으로 오른 것. 벽돌은 점토 벽돌 1종, 2종, 3종인데요. 반드시 1종은 얼마냐면 바로 24.50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벽돌 점토 벽돌은 1종, 2종, 3종인데 우선 압축 강도는요. 1종이 24.50, 2종은 20.59, 3종은 10.78이에요. 그래서 흡수율은 1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2종은 13 이하, 그 다음 뭐요? 3종은 15 이하가 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요, 92번 보겠습니다. 92번 보면요, 역시 단열재예요. 습기나 물기가 침투하면 어떻게, 단열재에 습기나 물기가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상이 바로 열전도율이 높아져. 여기까지 맞네. 열전도율이 높아져.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빠진다는 차이입니다. 왜? 습기나 물기가 되면 열전도율이 높아져 버려요. 열전도율이 작아야 되는데 높아져서 단열 성능이 나빠요.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단열재의 선정 조건은 열전도율이 어떻게 흡수율이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이나 투기성이 작아야 됩니다. 내화성이 크고 내부식성이 좋아야 합니다. 시공성도 좋고요. 기계적인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질의 변질이 없고 불균일한 품질일 것, 가격이 저렴하고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각종 단열재 열 전도율은요, 용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봐요. 경질 우레탄 폼은 0.017이에요. 그 다음 로코올은 0.0.4, 0.034. 그 다음에 유리섬유는 0.00038, 연질섬유판은 0.038 똑같습니다. 유리섬유판과 연질섬유판은. 그 다음 폴리스틸렌 폼 융착 성형하면 0.03이에요. 그래서 폴리스틸렌 폼을 압축 성형하면 0.02이면 그래서 출처는 일본 주택 설비 시스템 협회 발행한 주택가 성인에너지 하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은요. 플라이에스 시멘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플라이에스 시멘트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용광로 같은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젤을 말하죠. 보겠습니다. 바로 2번 화력발전 등에서요. 완전 연소한 미분탄의 해분과 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한 걸 가지고 우리는 플라이애쉬 시멘트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걸 상세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보면 플라이애쉬라는 자체는 인공으로 만든 거죠. 인공 제품으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포졸란의 일종인데 주로 시공연도 조절용으로 사용돼요. 주 성분은 석탄재 또는 미분재라 그래요. 그래서 분리링이
적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일으키는 게 플라이에스를 사용하면 좋아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34 쪽에 플라이에스라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94번입니다. 94번은요. 목재입니다. 목재의 내연성, 불에 붙는 성질이죠. 내연성 및 방화, 불에 붙지 않는 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십시오 이거예요. 목재의 방화는요. 목재 표면에 불연소성 피막을 도포 또는 형성시켜 하염의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가 바로 방화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방화 재료는 그 방화 페인트, 규산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목재가 열에 닿으면 먼저 수분이 증발하고 160도씨 이상이 되면요. 소량의 작은 가연성 가스가 유출됩니다. 네 번째, 목재는요. 450도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자연 발화하게 되는데 이 온도를 하재 위험 온도를 왜 하재 위험 온도라고 그래요? 바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자연 발화 위험 온도 이렇게 얘기해요.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요. 목재 연소 온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 연소 온도는요. 목재의 수분 증발량은 100도씨에서 발생합니다. 가연성 가수성 가스는요. 증발은 180도에서 발생하고요. 목재의 착화점은 260에서 270도 정도. 이걸 가지고 하재 위험 온도라고 그래요. 자연 발화점 바로 400에서 450도. 이걸 가지고 자연 발화 온도입니다. 발화 후 10에서 20분 후 단시간에 1000에서 1200도씨의 최고 온도를 나타내고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고 500도씨 정도 되면 서서히 이제 저하되는 것이 목재 연소 온도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다 소방서에서도 불 끌 때를 적용하죠. 이 내용은 5-13쪽에 목재 연소 온도에 나와 있어요. 2018년, 2022년에도 출제됐었습니다. 95번입니다. 점토 제품 중에서요. 소송 온도가 가장 고온이고 흡수성이 매우 작으면 그 0에 가까워요. 모자이크 타일, 위생 도기 등이 주로 쓰이는 여기 보면 가장 고온이고 흡수성이 제로에 가깝다. 답이 뭐냐고. 이거는 주계에서 자기죠, 자기. 우리 집에 있는 거 도자기. 또 여러분 집에서도 뭐라고 사기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그릇. 부어 굽는 거예요. 그 자기입니다. 볼 게 없어, 자기. 그럼 상세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봐요. 점토 제품은요. 특히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보면 자기가 소송 온도 얼마? 1230에서 1460도고요. 흡수율이 0에서 1에 가깝습니다. 항상 시험은 요놈이 단골 손님입니다. 항상 점토의 제품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거, 흡수율이 없는 거, 그럼 답이 자기 이래 되겠어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67쪽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6번입니다. 통풍이요. 좋지 않는 지하실입니다. 사용된 가장 적합한 미장재료. 미장재료는요. 시멘트 모르타를 쓰는 거예요. 시멘트 모르타. 못하는 거. 그래서 방수 가구 중에서 방수가 되면 그래서 방수 시멘트 모르타죠. 염화 칼슘, 물유리, 규산질 강물, 가루, 파라핀, 아스팔트 등의 방수제를 시멘트 모르타를 섞어가지고 넣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방수제를 섞으면 돼요. 그래서 용도로 지하실에 가장 적합한 게 시멘트 모르타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99쪽에 있고요. 2017년, 2020년에도 출제됐었습니다. 97번입니다. 블리딩 현상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건데 블리딩이라는 것은요. 콘크리트를 쳐놓으면 그 위에 물이 막 떠오르는 걸 블리딩 현상이에요. 블리딩은요. 공기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강도를 저하시킨다. 근데 여기 알아두게. 여기 뭐냐 이런 내용을 아예 답을 보게. 철근가요 콘크리트 부착력을 저하시키고 수밀성을 저하시킨 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블리딩이에요. 그렇다면 상세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블리딩이란 말은요. 콘크리트가 굳으면 굳지 않는 시멘트, 풀,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 있어서 윗면으로 물이 스며오르는 현상이에요. 부착력도 없어지고 수밀성이 저하기 가장 큰 원인이 돼요. 바로 이렇게 아직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으면 여기가 굳지 않았으니까 이 위에 어떻게 물이 둥둥둥 떠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시 이렇게 단면을 하면 수막 현상. 수막 현상은 이렇게 어떻게 아스팔트 위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자동 타이어가 뜨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는 블리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근도 부식하고 붙지 않고 또 당연히 균열 현상도 생기는 게 바로 수막 블리딩 현상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콘크리트요 압축 강도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양생 온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초기 강도는 양생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콘크리트 초기 강도는 낮아진다가 아니고 어떻게? 바로 높아져야 되죠.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따라서 높아지고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물 시멘트 비가 같으면 시멘트 강도가 큰 경우에 당연히 압축 강도가 큽니다. 둘째, 셋째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경우에 물 시멘트 비가 작을수록 역시 압축 강도가 크고요.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분 양생을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는 증진합니다. 그래서 양성 조건은 양성 온도는 30도씨 이하에서 비례하고 재량과 비례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저하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초기 강도가 양성 온도가 높을수록 초기 강도는 어떻게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5-33쪽 양생 조건에 있고요. 2020년 8월 22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99번입니다. 금속 중에서 연입니다. 연은 뭐죠? 납이죠, 납. 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납입니다. 납은요, X선 차단 효과가 가장 큰 금속입니다. 그 대신 무겁습니다. 왜? 비중이 물이 얼마냐 하면 11.34예요. 산이나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는다. 침식된다요. 모든 비철 금속 다 침식이 된다. 답은 2번이 틀렸어요. 공기 중에서는 탄산, 연등이 표면에 생겨 내부를 보호합니다. 인장 강도가 극히 작은 금속이 바로 납이 되겠어요. 납은요, 비중이 11.34로 크고 연합니다. 주조 강성성 및 단조성이 풍부합니다. 열전도율은 작으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신축이 크고요. 바로 알칼리에 침식됩니다. 송수관, 가스관, X선실, 방사선 차단, 암벽 붙임되어 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83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요. 콘크리트 강도예요. 또는 내구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물과 시멘트의 배합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시멘트 비를 가지고 충분한 혼입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WC, 물시멘트 비가 작을수록 강도는 크고 물시멘트 비의 적용 범위는 통상 50에서 70%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 증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물시멘트 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5-42쪽에 있습니다. 2013부터 19까지 계속 출제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5번째 과목 건설 재료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종합장입니다. 종합장은 6번째 과목입니다. 1과목부터요. 5과목까지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건설안전기술입니다. 건설안전기술은요. 종합장으로서 종합장에서 합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